특수 부대가 도입됐군요. 어느 부대 소속이? 예비군이에요. 복장 점검하십니다. 전투모 쓰십니다. 대한민국 남자 군필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 선배님, 계속 전진하십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의 주인공 봉구는 누구나 그렇듯 예비군 훈련에 싫은 걸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불교육 존나 앞으로. 봉구는 뭐랄까 생긴 건 참 멀쩡한데 하는 짓은 완전 어리버리한 노답 백수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로 노답 백수인가 하면 예비군 훈련에 갈 차비가 없어서 다 큰 어른이 부모님 자는 틈을 타 아버지 지갑을 뒤지다가 걸려서 쫓겨나게까지 하는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죠. 야 인마, 사내 자식이만 돈 몇천 원이 없어가지만 지 애비 지갑이나 털고 다니기 자식. 예비군을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온 것 마냥 멈춰버린 것만 같은 시간의 흐름을. 지루했던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구석에 짱 박혀 있다가 봉구는 깜빡 잠이 드는데 봉구가 짱 박혀 꿀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예비군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 훈련이 끝난 걸 안 봉구는 황급히 총기를 반납하고 귀가하려 하는데 저기요, 훈련 다 끝났나요? 허봉구 씨? 예, 제가 허봉인데요.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겁니까? 내일 오전 8시까지 나오세요. 예? 구석에 짱 박혀 잠들어버린 탓에 훈련 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내일 아침 다시 오라는 동대장. 야, 종기 저기요, 동대장님. 솟아오르는 내면의 깊은 빡침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 하는데 그때 어리버리 봉구의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은 달랑 300원뿐. 아저씨, 300원만 내면 안 될까요? 예비군인데. 결국 버스를 타지 못한 채 예비군 훈련장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봉구. 저 컵라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저 크림빵은요? 600원이요. 카스테라는요? 550원. 아, 새우깡이요, 새우깡. 500원. 아이, 뭘 살 건데? 라이터 주세요. 네가 내 전부다. 봉구는 전 재산 300원으로 라이터를 사서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피웁니다. 그때 봉구 앞을 지나가는 택시 한 대. 아니 뭐 버스나 택시나. 아 그래요? 아 그거 뭐 방향 비슷하면 나랑 같이 갑시다. 여기 택시도 더럽게 안 오더만. 훈련 중에 함께 담배를 피웠던 아저씨가 함께 택시 동승을 권합니다. 덕분에 서울역까지 오게 된 어리버리 봉구. 급동의 신호가 온 봉구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흡연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는 똥담을 피고 나오는데 그런 봉구에게 불을 빌리는 한 남자. 아저씨, 라이터 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봉구는 라이터를 꺼내려는데 아뿔싸, 아까 똥담을 할 때 휴지거리 위에 라이터를 두고 온 봉구. 자신의 전 재산 300원으로 산 라이터를 되찾기 위해 봉구는 다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이미 봉구의 라이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이터를 포기하려는 그 순간 봉구의 눈에 봉구가 잃어버린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는 남자가 들어옵니다. 얘기했잖냐.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봉구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기 죄송하지만 이 라이터 제 거 같은데요. 저기서 아까 가져 나오신 거예요. 남자는 그런 봉구를 그냥 개무시해버립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양철곤.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죠. 기차 시간 다 됐습니다. 어리버리 봉구는 그가 거느린 조직원들을 보고도 조직 두목 철곤에게 라이터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내 라이터 내놔! 당신이 내 라이터 가져갔잖아! 주머니에 있는 거 봤어, 빨간색! 내 라이터 달라고요! 야, 뭐하냐. 주식 좀 조용히 시켜. 결국 부하들에게 처맞고 화장실 변기칸에 처박힌 봉구. 찍소리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응?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항상 남들에게 무시나 당하던 비루한 자신의 처지에 봉구는 이 라이터마저 그냥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기가 발동한 봉구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300원짜리 라이터를 받아내기 위해 철곤과 그의 부하들이 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조직의 보스 철곤이 이 열차를 탄 것은 이 열차에 탄 국회의원 박용갑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철곤의 조직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한 용갑의 뒤처리를 해주었는데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 용갑은 철곤을 만나주지 않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곤은 자신이 탄 칸의 사람들을 다른 칸으로 내쫓고 국회의원 용갑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하는데 우리 애들 1년 동안 고생한 밥값 그거나 챙겨주십시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나를 협박해? 그런 철곤과 부하들을 향해 총을 빼드는 수행원들. 총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철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무슨 국회의원 쫄다고 새끼들이 총을 갖고 다녀. 총 있다고 해서 그거 함부로 쏘지 못한다. 그 총 쏘는 게 애들 장난이냐? 우린 그냥 쪽수로 밀고 나가면 돼. 형님, 그 순간 라이터를 받아내기 위해 철곤 앞에 다시 나타난 봉구. 웬만하면 내 라이터 돌려주지. 어? 도대체 그 라이터가 뭐야? 어? 뭔 놈의 라이터냐고? 300원짜리 일회용 가스라이터 빨간색 새거. 아이씨,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야, 왜? 어? 뭐 때문에? 어째서? 내 거니까. 봉구는 부하들에게 죽도록 맞고 다음 역인 천안역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봉구는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 다시 가까스로 열차 안에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어떡하겠다는 거야 저거. 총 때문에 자존심을 잔뜩 구긴 철구는 인지를 잡고 다시 한번 국회의원 용갑을 협박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봐. 어? 그랬다간 인연 모가지 확 긁어버린다. 어쩌라고 있어? 쏴버리지 않고 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쏴버리라고 소리치는 용갑. 쏴버리란 말이야! 총 내려놔. 안 그랬다간 진짜로 죽여버린다. 하지만 수행관들은 인질을 잡고 있는 철곤의 부하를 쏘지 못하고 결국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철곤의 부하들은 기차를 접수해버리고 이 시간부터 이 기차는 우리가 접수한다. 용갑이 돈을 줄 때까지 기차를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대로 기차가 계속 달리면 앞에 가는 다른 열차와 충돌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상관없어. 어차피 이 기차는 계속 달릴 거니까. 어? 달려가다가 꼬라박고 다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돈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서. 야, 씨, 그냥 돈 줘버려라. 어? 너 국회의원 맞아? 아이 의원님.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하지만 이럼에도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는 박용갑 의원.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어? 내가 무슨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돈 달라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안 줘? 나 민주항쟁 시절에도 그 혹독한 고문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버티는 민주투사야! 철곤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용갑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너 진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야구씨야 너나 내 라이터 내놔. 그 순간 또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봉구. 야, 저 새끼 저거 밖에 내 던지라고 했잖아, 저거. 내 던졌는데요? 봉구는 또다시 죽도록 맞고 다른 칸으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이에 굴할 봉구가 아니었죠. 봉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라이터를 내놓으라며 쳐들어가는데 좋았거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어? 야, 저 새끼 좀 제발 밖으로 내던져버려. 꼼짝없이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지게 생긴 봉구. 하지만 봉구는 이 위기를 넘기고 승객들과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게 잠겨버린 문. 잠깐만요. 방법이 있어요. 전에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이 문을 열고 기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기관실까지 기어가지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거기 누가 올라갈 건데? 어? 어? 아, 누가 올라갈 거냐고? 형씨,
고마워요. 하는 수 없이 봉구는 영화 속 특수부대처럼 기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기관실까지 가서 문을 열고 기관실을 점거한 조직원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열차를 세운 봉구. 야, 너 기차 왜 이래? 특수부대가 투입됐군요. 어느 부대 소속이에요? 예비군이에요. 열차를 세운 봉구는 바로 철권에게로 가 다시 라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좀 내놔라. 집에 좀 가자. 야, 과연 봉구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300원짜리 라이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예비군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영화 라이터를 켜라입니다. 라이터를 켜라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킬링타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 영화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이미 지나가버린 2000년대 초반의 시대상 비교입니다. 16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몇몇 장면과 대사들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껴지게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주인공 봉구의 어리버리함을 놀리는데 이때 봉구가 취직하기 위해 8곳의 입사원서를 내서 8군데 다 떨어졌다며 매우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냐? 무슨 얘기야? 봉구제 올해 입사원서 8군데 나다가 8군데 다 떨어졌단다. 이런 영화 속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엔 입사원서 100곳을 써내도 취직이 안 되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2000년대 초반과 오늘날의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구직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초반에는 예비군 훈련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조기 퇴소 제도 도입 등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오늘날의 예비군 훈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당시에 완전 빠진 예비군 분위기가 정말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빠져있는 예비군의 모습을 당연히 국방부에서 영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화는 이 예비군 훈련 장면만으로도 후대의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중심에는 봉구의 300원짜리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영화에는 정말 흡연 장면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중파에서 흡연 장면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TV의 흡연 장면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예 택시나 버스, 그리고 화장실에는 재떨이가 항상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모두 사라지게 되었네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3가지 포인트에 새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건 그만큼 영화 라이터를 켜라가 당시의 분위기와 감성을 잘 담았다는 것이겠죠. 지금은 이름을 날리는 스타지만 당시엔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등장한 유명 배우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이 작품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영화 라이터를 켜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